안녕하세요. 유창민 프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40, 60대 남성분들, 그러니까 독학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무작정 공만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공을 쳐야 되는지 목표를 좀 알려드리고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는 세 가지 스윙을 연습을 해야 돼요. 손목을 쓰는, 릴리스를 하는 L2L이 기본이겠죠. 골프는요, 손목을 부드럽게 쓰는 방법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헤드의 무게를 이용하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근력이 떨어져도 오랫동안 골프라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연습은요, 가볍게 코킹을 하고 다운스윙 때 릴리스를 해요. 그러면 내 몸에 의해서 손에 힘이 없더라도 헤드 무게를 이렇게 이용해서 채를 떨궈 줄 수 있는 거죠. 손에 힘을 빼고 헤드 무게로 지금 이런 연습은요, 가장 기초적인 연습이거든요. 손목을 쓰고 헤드 무게를 느낀다. 그러니까 연습장에 오면 매일 기본적으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목 코킹하고 다운스윙 때 릴리스하고, 되도록이면 올라가는 이 길과 치고 나서의 이 길이 대칭을 이루는 게 좋죠. 이렇게 보면 백스윙 올라가는 길과 치고 나서의 길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그란 회전이 만들어지죠. 올라가는 길과 이쪽 길이 비슷한 길. 그러면 채가 다니는 공을 중심으로 해서 임팩 구간에서는 채가 인투 인으로 다닐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직선 구간이 길게. 이런 동작은 영상을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가는 길, 치고 나서의 길이 비슷한 길. 그러면 이쪽 구간은 최대한 직선 구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확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웃인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당연히 인아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인아웃도 주로 뒷땅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인아웃이 맹목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아웃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나 아이언 우드 계열은 똑바로 다녔을 때가 가장 확률이 좋은 거예요. 인에서 들어오면 자꾸 공의 오른쪽 땅을 긁게 되니까 최대한 다운스윙 궤도는 직선으로 가는 길을 길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축을 중앙에 잡아놓고 백스윙 가파르게, 다운스윙 가파르게. 너무 인에서 들어오면 완만해지거든요. 완만해지면 정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내 연습장들은 주로 데이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 아웃, 아웃인이 아니라 인투, 인으로 다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은 중앙에서 왼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래야 확실한 다운블로로 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언 우드까지는 이렇게 다운블로로 치는 연습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어프로치예요. 어프로치는 손목을 사용하지 않죠. 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L2L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왜 L2L 스윙을 하지 않냐면, 어프로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도, 방향성, 뭐 이런 종류예요. 손목을 쓰겠다라는 건 헤드면이 자꾸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헤드면이 지금 정면을 보죠. 스윙을 하면 헤드면은 닫혀요. 헤드면의 변화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숏아이언은 최대한 손목을 쓰지 않는 쪽으로 하는 거죠. 채가 다니는 길이 최대한 직선 구간으로 다니고 헤드면의 변화가 없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볼링과 같은 개념이에요. 1번 핀을 향해서 내가 똑바로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팔 스로잉이 1번 핀을 향해져 있고 내 손바닥까지도 1번 핀을 향해져 있다면 1번 핀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채가 다니는 길이 직선으로 다니고 손바닥은 오랫동안 유지하는 형태.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손목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선 일단 백스윙부터
헤드면의 변화를 최소하게 움직이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걸 힌지라고 이야기하죠. 헤드면을 돌리지 말고, 코킹을 하지 말고 헤드면을 약간 닫는다. 다운스윙 때도 손목을 유지해서 힌지를 유지하고 핸드 퍼스트를 해서 오랫동안 스퀘어로 다닐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프로치는 당연히 이렇게 손목을 유지해서 치는 거예요. 제가 50m를 쳐볼게요. 손목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만큼 방향성이 좋으니까 장점이 많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속도는 좀 아무래도 느려질 수 있죠. 손목을 쓰는 거랑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거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공 던지기를 해요. 손목을 이렇게 쓰면 당연히 강하게 가는 거고, 손목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똑바로는 보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좀 전에 샌들 가지고 50m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그대로 8번 아이언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 때 최대한 헤드면의 변화 없이 지면을 보면서 백스윙을 하시고요. 좀 전에 직선 구간으로 움직이는 이 훈련을 했잖아요. 직선 구간이 길게끔 훈련을 해왔다면 그 다음에 손목의 변화까지 억제한다면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이렇게 핸드 퍼스트로 치는, 힌지를 사용해서 핸드 퍼스트로 치는 이 샷의 단점은 헤드 스피드는 좀 느릴 수 있다. 손목을 안 쓸 거니까. 그리고 핸드 퍼스트라는 건 각을 약간 세우겠다라는 얘기니까 탄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숏아이언은 높이 뜨는 탄도잖아요. 탄도를 낮추면 비거리는 좀 늘어요. 속도가 좀 주는 거에 대한, 비거리에 대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탄도가 낮아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롱아이언 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5번 아이언 같은 그런 경우 탄도가 낮아지잖아요, 5번 아이언은. 근데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했다가는 탄도가 더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그린에서 공을 세운다라는 건 좀 어려워지니까 내가 몇 번 아이언까지 이렇게 손목을 닫아놓고 핸드 퍼스트를 해놓고 칠 수 있는지는 연습을 통해서 좀 정리하면 좋은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8, 9, P, AS는 손목을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닫아놓고 몸으로만 치는 거죠. 이제 나머지 7, 6, 5번, 뭐 유틸, 드라이버, 뭐 이런 채들은 손목을 이제 쓰는 거죠. 손목을 써야 되는 목적은 방향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하더라도 속도를 내서 탄도를 좀 띄우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거고, 롱아이언을 너무 눌러쳐버리면 캐리 거리가 짧아지고요. 구르는 게 좀 많죠.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쳐야 될지는 연습장에서 자꾸 연습을 통해서 손목을 눌러보기도 하고 손목을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는 이제 떠 있는 상태의 공을 치니까 들어치는 목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죠. 아이언의 목적지는 그린이에요. 그린을 목적으로 친다는 건 적당한 탄도도 있어야 되고 백스핀도 있어야 그린의 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과 우드는 스핀이 좀 높은 게 더 좋아요. 아이언과 우드는 잔디밭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러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내리막 라이, 안 좋은 라이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쓰러치는 것보단 찍어 쳤을 때가 정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드라이버의 목적지는 페어웨이잖아요. 페어웨이에서는 좀 구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백스핀이 좀 낮은 게 좋죠. 백스핀을 줄여야 되니까 어퍼블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을 쳐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이 오른쪽에 있어야죠. 아이언 우드는 기준이 중앙 5대5, 딱 중앙에 있으면 좋은데 드라이버는 6대4. 그러니까 오른발에 체중을 더 둬야 되고 머리와 어깨도 좀 더 오른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 칠 때는 축을 오른다리 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 골반. 그래서 어드레스 때도 좀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해서 들어치려는 기본 자세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언 칠 때와 축이 다른 거죠. 손목은
제가 처음에 L2L 얘기할 때 올라가는 길과 치고 나서의 길이 대칭을 이룬다면 직선 구간이 길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손목을 쓰면서. 손목을 쓴다라는 건 헤드 무게를 사용하고 관성을 사용하고 이 샤프트의 탄성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머리 뒤에 두고 헤드를 먼저 보내는, 손보다 헤드를 먼저 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최대한 머리와 어깨가 오른쪽에 남고 손보다 헤드를 먼저 던져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5, 60대, 이제 근력이 점점 떨어지신 분들은 최대한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손목을 쓰는 거죠. 이렇게 머리 뒤에 두고 왼손에 힘을 빼고, 그러면 머리 뒤에 남고 어깨가 브레이크를 걸면 손보다 헤드가 먼저 던져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손목을 쓴다라는 건 속도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손목의 쓰임에 의해서 헤드면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확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가 다니는 길을 직선 구간이 길게끔 다니는 훈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팔이 좀 몸에 붙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백스윙 때는 이렇게 팔이 몸에서 떨어져요. 겨드랑이에 떨어지거든요. 이제 다운스윙 때 하체를 쓰고 몸이 기울어지면 팔이 저절로 몸에 붙게 돼요. 하체가 리드가 되면 이렇게 팔이 몸에 붙죠. 치고 나서까지도 팔을 몸에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쳐보세요. 그러면 팔이 몸에 붙는다라는 건 파워 측면, 그리고 일괄성 측면에서도 훨씬 향상될 거예요. 백스윙 때는 절대 팔을 몸에 붙이지 마세요. 팔을 이렇게 몸에 붙이면 다운스윙 때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팔이 몸에서 떨어져 있어야 이렇게 힘을 쓰기가 편한 거예요. 야구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팔이 몸에서 떨어져 있다가 팔이 몸에 붙으면서 파워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백스윙 때는 팔이 몸에서 떨어지고, 다운스윙 때는 팔이 몸에 붙는 형태. 저는 항상 밑에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잖아요. 탑에서 출발할 때는 힘을 쓰고, 탑에서 1구간에서 힘을 쓰고, 밑에서는 브레이크. 그러면 손보다 헤드가 먼저 던져지는. 제가 아마추어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많이 해요. 이제 남자 프로들 스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손목을 아예 안 쓰는 프로들이 되게 많아요. 손목을 안 쓰고 그냥 몸의 회전만 가지고 치려는 프로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언제적부터 이렇게 스윙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 타이거 우즈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타이거 우즈는 엄청난 비거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투어 프로들이 나갈 수 없던 그런 비거리를 멀리 보냈고요. 거기다가 숏게임까지 다 잘했어요. 투어 프로들도 드라이버를 일단 타이거 우즈만큼 보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발전해 왔던 것 같아요. 프로들을 가리키는 그 티칭가들, 그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파고든 거죠. 손목을 쓰지 않고 비거리를 내려다 보니까 강하게 턴을 걸고 막 다리도 이제 막 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해요. 근력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요. 피지컬도 그만큼 엄청 많이 좋아졌죠. 저희 어릴 때 막 90년대 그때 프로들은요, 스윙이 다 이뻤었어요. 되게 부드러웠고 리듬감이 좋았고 손목도 되게 부드럽게 잘 썼죠. 많이 썼고. 지금은 손목을 많이 쓰는 프로들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손목을 거의 안 쓰려고 하고 강한 회전력으로 공을 치려고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골프 스윙이지만 이제 다른 이제 운동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남자 프로들이 하는 그런 폭발적인 스윙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조기 축구하는 분들이 프리미엄 리그의 전술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랑
오늘은 독학 골퍼들을 위한 연습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